안녕하세요. 와르기 공부 2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르기를 장착하게 되면 와르기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와르기 저항입니다.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덕보다 실이 크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와르기를 부착했을 때 터보 전단에 부착하는 것과 터보 후단에 부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터보 전단에 틀어막는 와르기, 단면적 손실이 상당히 큰 부분, 이런 와르기를 달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터보 후단에 와르기를 한 개도 아니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엔진에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는가, 이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가 낮을 때는 좋은 방향의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할 경우에 회전수가 낮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와류만 시켜주면 엔진에 좋다, 이런 생각으로 마구잡이를 끼워 넣는데, 자동차 메이커는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해서 유리한지 손해인지 생각을 하고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술은 다 배제합니다. 인테이크 호스요, 한번 잘 뜯어보세요. 뜯어보시면 관 흐름, 그 흐름 속에서 공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흘러가게 만들어 뒀는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 와류가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진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빈이 돌아가고 임펠러가 돌아가서 흡입 과정을 거칩니다. 진공이 많이 생기면 공기량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많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쉽게 생각했어요. 기체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 보세요. 펌프요. 펌프라 그러면 전기로 펌핑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작두 펌프라고 있습니다. 작두 펌프가 있는데, 그 작두 펌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항이 있다. 그럼 물이 잘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흡입구에 와르기를 달아놓으면 공기 저항이 생깁니다. 그 공기 저항으로 해서 공기 흡입량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수가 낮을 때는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공으로 인해서 공기 흡입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회전 때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터보를 통과한 지점에 와르기를 장착을 했다. 그러면 터보를 통과한 지점에 와르기를 장착하는 사례들을 보면 한 개, 두 개가 부착되는 게 아닙니다. 공간만 있으면 다 와르기를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인테이크 호스 안에 부착대가 있죠. 부착대가 있는데, 인테이크 전단, 인테이크 후단 해서 인터쿨러 전단에 두 개가 들어가고, 인터쿨러 지나서 인테이크 전단, 인테이크 후단 해서 또 두 개도 였고, 이렇게 합니다. 뭐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였는 거 그냥 장난같이 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테이크 호스에 반도를 체결하죠. 그래서 출고 당시에 밴드로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회전수가 빠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메이커에서 출고했을 때는 인테이크 호스가 터지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회전수가 높으면 인테이크가 좀 부풀죠.
부풀기 때문에 밴드로 채워놓는 것입니다. 터보에서 통과할 때 압력 P1, P2, P3, P4, P5 이렇게 되면 와류기를 꼽아놨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P5 쪽에서 압력이 제일 셉니다. 자, 그 다음에 P4, 그 다음에 P3, 그 다음에 P2, P1 이렇게 압력 차이가 생기는데 인테이크 호스에 압력이 가해지겠죠. 가해지면 인테이크 호스가 터져버립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압시킨다. 터보가 과압을 시키게 된다면 터보에 무리가 갑니다. 무리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압력과 진공, 이 문제로 인해서 회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분사량이 많은 상태에서 회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룡차와 화물차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화물차요, 중량을 가득 싣고 풀 중량을 하거나 과적을 했을 때 긴 오르막을 운행하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회전수가 높아지죠. 연료 분사량이 높아지죠. 그러면 반드시 리스크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량, 엔진 연소실에서 필요한 공기량 정확하게 그 양만큼 공급하지 못합니다. 와류기요, 와류를 시킨다고 해서 공기가 더 들어간다, 과급해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항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수가 높을 때 공기량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푹 밟겠죠. 힘이 없으니까. 푹 밟으면 연료 분사량은 증가한 상태에서 공기량은 부족한 상태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본 발생 물질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연료 분사량이 많아지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지겠죠. 길어지면 그 시간 동안에는 질소산화물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매연이 두 가지 다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엔진에 어떤 현상이 생기겠냐 이거죠. EGR 밸브를 통해서 연소가스가 흡입구로 다시 재순환됩니다. 그러면 불완전 연소된 카본 같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출력이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연소실 온도가 더 올라가고 차는 힘이 없으니까 오르막길, 긴 오르막길을 운행할 때 부작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속 회전을 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리스크입니다. 이 리스크 심각합니다. 엔진요, 연소실 안에 과열이 됐을 때 한순간에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붙어버립니다. 붙는 순간에 엔진이 전체적으로 파손돼 버립니다. 파손되기 전에 시동이 걸려가 있다, 안 꺼진다 하더라도 연비는 떨어집니다. 데미지를 먹죠. 실린더 라이너가 녹아서 끓겠다. 이렇게 하면 극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학가스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출력 떨어지죠. 매연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엔진을 수리하거나 보링을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카본 발생량이 많다 적다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카본 발생량 많아지겠죠. 질소산화물 많아지겠죠. 엔진 힘 없어지겠죠. 출력, 매연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와류기를 부착할 때 기대 심리는 뭐였습니까? 출력 올라가고 토크 올라가고 연비 올라가고 소음 줄어들고 진동 줄어들고 매연 줄어들고 이것을 원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반대 방향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와류기를 구매하신다거나 장착하고 싶은 사람은
터보 전단에 틀어막는 와류기, 과연 막는 비율이 몇 % 정도 막느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터보 후단에 채워 넣는 와류기, 과연 몇 개를 넣느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이론도 없고 자동차 엔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차박을 엿타 보니까 부작용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생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남이야 죽든 말든 엔진이 파손되든 말든 보험 들었다고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해 주겠습니까? 어림이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험사요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을 갈갈 먹는 쥐새끼 키울 거냐, 폭탄을 들고 있는 쥐새끼를 엔진 안에 열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리스크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터보 호단에 부착되는 와류기로 인해서 압력이 증가하는 부분, 터보 전단에 와류기를 부착해서 진공이 발생하는 부분, 회전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연소실에 공급되는 공기 흡기량, 이 부분 회전수가 빠르면 빠를수록 흡기량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요 해결 못하면 부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류기를 달았을 때 역류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이 생기지만 부정적인 면은 이런 리스크입니다. 와류로 인한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엔진에서 발생하는 역류, 맥동 이런 부분이 흡기 쪽에 단면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와류기, 또 터보를 지나서 빈 공간만 있으면 채워 넣는 와류기, 이 부분들은 역류로 인한 효과를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수가 낮을 때요. 그래서 토크가 올라간다, 출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리스크입니다. 또 너무 과하게 쳐넣으면 저속회전, 이 상태에서도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해서 와류기를 검토하신다 그러면 와류기를 개발하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과학적이냐, 논리가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단순하게 와류다 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요 배척을 하세요. 말 못하는 엔진이라고 해서 전혀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와류기를 많이 부착하게 되면 엔진이 골골거릴 수가 있습니다. 골골거리는데 어디서 주로 골골거리는 게 표시나냐, 긴 오르막길 탈 때 골골거립니다. 그것이요 처음에 문제가 안 생기죠. 바로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번치에 켜워됩니다. 복싱 해보셨죠? 복싱을 안 해봤다 그러면 관중으로서 보기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1라운드에 다들 쌩쌩하죠. 근데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이렇게 가면 지치죠. 잠번지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필히 염두에 두시고, 와류기를 부착한다고 해서 터보 지나서 많이 달죠. 그랬을 때 인테이크 호스가 빠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사를 체결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풀리지 말라고 본드를 붙이죠. 왜 붙이겠습니까? 압력이 과해지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본드를 붙인다는 거예요. 나사가 풀리지 않게끔. 그런다고 안 풀리겠습니까? 인테이크 호스가 그런다고 해서 찢어지지 않겠냐 이거죠. 자, 만약에 와류기를 부착을 하고 나서 밴드를 쪼았다 이거예요. 쪼았는데 쪼아도 그 틈새로 압축된 공기가 빠져나온다. 이렇게 하면 터보가
고장난 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힘이 없어지거나 출력이 떨어지거나 합니다. 와류기를 부착하실 때는 공기 흐름 저항을 어떻게 해소했느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개수로 들어간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연다. 7개, 9개 박는 것도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와류기 올바른 것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런데요, 소비자는 무식해도 용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